자, 이번 시간부터는 비과세 근로소득 볼게요. 자,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부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연방정산 이제 부분들인데,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게 사택제공이익하고 주택임차자금대요. 그 다음에 보험관리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사택제공이익입니다. 비과세가 많긴 한데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적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분을 많이 갖지 않은 소액주주 임원 또는 아예 주식이 없는 임원들입니다.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이제 임원이 아닌 종업원, 그 다음에 비영리범위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을 하고, 세 번째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여기까지 이 세 부류가 이제 사택 제공이익을 받았을 때 근로소득이 비과세가 되는 세 부류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택 제공의 범위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임원에게 무상도로 저가를 제공한다. 이건 첫 번째,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죠. 이건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소유한 토지 위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사택을 회사 소유로 하고 거기에 종업원 임원을 갖다가 입주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가보다 낮게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택의 범위. 자, 이게 아니면은 만약에 회사가 이 사택을 갖다가 지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원룸 건물이나 또는 개별 오피스를 직접 그 원룸 주인이나 오피스 주인하고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사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노란색 보시면 임대차 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산 때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한 경우 하나여 사택으로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임차자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조세특 내 제한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대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종업원이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없어가지고 회사로부터 이제 낮은 이자율이나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중 이자율이 4%야. 1억을 빌려. 그러면은 만약에 직원들이 은행에서 빌리면은 매 연마다 400만 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낮은 이자율 1% 또는 아예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불로소득이 생기는 만큼 이거는 회사로부터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원래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다만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이때는 불로소득을 얻어도 근로소득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대상 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에 또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으면서 얻는 이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험 관련 경제적 이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단체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먼저 보험에 3요소가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원칙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한 사람과 동일한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뭐냐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물건은 뭐냐면 해당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주체예요. 보험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자가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단체 보장성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는 법인이에요. 그리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종업원, 그 다음에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만약에 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업원이 당연히 보험금을 수령을 하겠죠. 자, 이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볼 건데, 먼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 단체 보장성 보험. 이거 보장성 보험이 뭐냐면 위험 회피를 위해서 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이제 자금이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을 갖다가 매개체로 해서 거래를 하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은 수익 거래나 자산 거래가 아니라 이때는 말 그대로 위험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위험 거래는.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계약자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위험을 가지고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위험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자가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되면은 수익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계약자는 법인이고 수익자가 종업원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은 법인으로 인해서 보험료는 법인이 내는데 보험금은 종업원이 받으면은 종업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굴 원인으로? 법인을 원인으로 해서 종업원이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도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은 이때는 회사가 지급하는 위조료는 비과세 대상이에요.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쳤어. 그래서 회사가 야 너 고생했지? 너 좀 쉬면서 치료도 하고 좀 쉬었다 와 해서 지급한 위조료는 이거는 회사가 지급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열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위조료를 지급을 할 때는 회사에 돈을 쌓아둬야 되잖아요. 돈을 쌓아둬야 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거는 계속 외부로 돌려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요, 돈을 많이 쌓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솔직히 종업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거는 간혹가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쩌다가 발생한 일을 갖다가 위에서 자금을 쌓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어떻게 하느냐?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삼아서 연 70만 원 이내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만약에 종업원이 다쳐가지고 종업원이 사망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해서 종업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은 이거 뭘로 본다? 위자료 상당의 금액이랑 동일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돈을 쌓아두다가 나중에 종업원이 다쳤을 때 위자료 지급하나 아니면은 보험을 들면서 나중에 종업원이 다쳤을 때 종업원한테 회사가 지급하는 대신에 종업원한테 보험회사에서 이제 자금을 집행하게 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 70만 원의 보험료는 한 달에 한 6만 원? 좀 안 되죠? 5만 몇천 원이죠? 5만 8, 9천 원인데 보통 5만 8, 9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종업원에게 지급한 위조료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급한 위조료 비과세라고 하면은 위조료에 준해서 지급하는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보험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의 업무 상행이 뭘까요? 열심히 사고를 안 치려고 진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손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관리 책임을 물어서 회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의 지급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이제 그 근로소득 비과세하고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 끝났습니다. 이 다음 시간부터는 두 번째 이제 다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